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의 매끄러운 차체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금속의 피부 아래에는 최소 9개 많게는 수십 개의 유리 눈동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까지. 이들은 단순히 당신의 주차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속 페달을 밟고 도로를 달리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마다 이 무기질의 시선들은 차선을 읽고 보행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신호등의 색깔과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모두가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젖어 있던 그때 삼성전자는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냉정하게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움직였습니다. 대상은 독일의 거대 전장 기업 ZF의 한 사업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들이 인수한 것이 완성차를 향한 야심이 아니라 오직 카메라와 센서, 즉 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ADAS 사업부였다는 점입니다. 차선 유지 자동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우리가 흔히 편의 기능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 기술들에 왜 대한민국 최대 기업은 천문학적인 판돈을 걸었을까요? 혹자는 삼성이 또다시 무모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자동차라는 물건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굉음과 육중한 바퀴가 핵심이던 기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차가운 칩과 정교한 카메라가 지배하는 거대한 달리는 가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안전과 당신이 지불할 차값의 향방이 결정되려 합니다. 삼성이 2조 6선 천전억을 태운 이 도박은 과연 승자를 위한 축배일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시대의 마지막 비명일까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동차 제국으로 군림해온 독일의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1937년 설립된 이후 87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 대전의 참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컨베이어 벨트가 비로소 멈추어 선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비단 폭스바겐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위의 부품 명가 포쉬 역시 2025년까지 1만 5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MW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며 뒷걸음질 치고 있죠. 한때 공학의 정점이라 칭송받던 독일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2.3%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골목 어디에나 있는 치킨집보다도 못한 수익성. 이것이 현재 유럽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계 문명이 받아든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1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단순한 부진을 넘어선 몰락의 징후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자부해온 정밀한 기계 기술, 그 자체가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유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제국의 균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그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이미 전 세계 부품사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전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인공이 바로 ZDF 정식 명칭 ZF 프리드리히스하펜입니다. 1915년에 설립되어 110년의 세월을 버텨온 이 기업은 단순한 부품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타는 현대차의 변속기, 당신이 동경하는 벤츠와 BMW, 그리고 포르쉐의 하체와 제동 장치에는 어김없이
ZF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이들의 부품으로 숨을 쉽니다. 자동차의 뼈대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 이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숫자의 무게 앞에 무너졌습니다. 2024년 기준 ZF의 매출은 약 61조 원에 달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빚은 무려 22조 원입니다.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기술 개발이 아닌 과거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이자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100년간 갈고 닦은 엔진 부품과 변속기가 전기차 시대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전통 부품 수요는 매년 10%씩 증발하고 있고 그 빈자리는 30%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 CATL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ZF는 비정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쓸모없어진 팔다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미래가 밝은 살점을 떼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시장 점유율 23%를 차지하는 ADAS 사업부, 즉 자동차의 눈입니다. 벤츠와 아우디가 앞다투어 사용하는 이 기술은 ZF 내에서 유일하게 1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황금 거위였습니다. 삼성이 지불한 2조 6천억 원은 이 거대한 거위의 몸값치고는 지나치게 헐값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장 내일의 이자를 갚기 위해 가장 소중한 미래를 팔아치운 ZF의 모습은 어쩌면 기계 문명이 직면한 가장 처절한 단말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삼성이었을까요? 현대차도 토요타도 테슬라도 아닌 전자기업 삼성이 이 비극적인 매각의 최종 승자가 된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110년 전통의 독일 기술이 한국의 전자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자동차의 권력 지도는 이미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혈관을 흐르던 뜨거운 기름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 대의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선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피스톤이 움직이고 기어가 맞물리는 그 정교하고도 투박한 기계적 결합이 자동차의 본질이었죠. 하지만 2025년의 전기차는 그 숫자를 2만 5도 천지개로 줄였습니다. 부품 5천 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엔진도 변속기도 복잡한 배기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보이지 않는 신호와 차가운 반도체들입니다. 테슬라 모델 사람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약 3,000개, 럭셔리의 상징인 벤츠 S클래스에는 무려 5선 1,000개가 넘는 칩이 박혀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고작 300개의 칩으로 움직이던 기계가 이제는 그 15배가 넘는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약 50개라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폰보다 60배 더 복잡한 지능을 가진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부품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주인이 기계공학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넘어갔음을 뜻합니다. 쇠를 깎고 기름을 묻히며 성능을 끌어올리던 시대의 기술자들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온 중앙 집중형 컴퓨터는 이제 차의 모든 움직임을 한 곳에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뇌가 당신의 손발을 대신하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뇌가 당신의 의도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나의 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자동차의 가치는 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라 불리는 이 생소한 개념은 당신의 일상을
기묘한 방식으로 침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엔진 출력이 떨어지면 정비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정비사가 보닛을 열고 물리적인 수리를 마쳐야만 문제가 해결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35살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전기차로부터 한 통의 알림을 받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정비소에 가는 대신 주차장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집으로 올라가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30분 뒤 차는 배터리 한 방울 교체하지 않고도 주행거리가 20km를 늘어났고 제로백 가속 성능은 0.5초가 단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몇 줄이 차의 물리적 한계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이 마법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원한다면 당신의 차 성능을 원격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기능을 유료로 잠글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는 중앙 컴퓨터 속에 갇힌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의 최전방에서 외부 세계를 읽어드리는 감각기관이 바로 ADAS입니다. 삼성이 ZF로부터 사들인 그 눈 말입니다. 이 눈이 흐려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업데이트 버튼 하나로 성능을 올리던 그 편리함은 곧바로 당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삼성이 전장기업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자회사가 오디오 회사를 사서 무엇을 하겠느냐. 돈이 많으니 헛돈을 쓴다는 조롱 섞인 비아냥이 들끓었죠.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하만은 연 매출 14조 원을 기록하며 보란듯이 삼성의 효자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선망하는 벤츠 BMW 그리고 제네시스의 세련된 대시보드와 광활한 디스플레이 속에는 이미 하만의 기술, 즉 삼성의 핏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디지털 콕핏이라 불리는 그 화려한 화면들은 차 안의 정보를 보여줄 뿐 차의 움직임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Z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한 것은 이 거대한 설계도의 마지막 활용점정입니다. 정보를 보여주는 눈과 그것을 처리하는 뇌, 그리고 실제 핸들을 꺾는 신경계를 모두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iOS를 동시에 지배하며 스마트폰 생태계의 포식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삼성 역시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이 자신의 운영체제 안에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차 로고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의 이름은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도박의 끝에 우리가 마주할 것은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지배일까요? 그 해답은 이미 당신의 차 보닛 아래에서 조용히 계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불한 2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이 여전히 커 보이십니까?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거대한 카지노의 입장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35년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의 규모는 약 1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도체 전체 시장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노리는 진짜 먹잇감은 하드웨어 판매라는 일회성 수익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구독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족쇄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팔고 끝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급한 ADAS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1,600만 대가 도로를 누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삼성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차 한 대당 월 10만 원의 구독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9조 원 10년이면 1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삼성의 금고로 매달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차값을 지불한 뒤에도 차를 폐차할 때까지 매달 삼성에게 도로 통행세와 다름없는 기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랫폼 전략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기업의 영구적인 수익원으로 편입시키는 거대한 그물의 설치입니다. 당신이 잡은 핸들 너머에서 매 초마다 당신의 계좌를 노리는 숫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2조 1천억 원짜리 베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배를 들기엔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서늘합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잠재적 적대자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동차가 삼성의 칩과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한 자체 ADAS 내재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삼성의 손을 잡는 대신 독자 생존에 성공한다면 삼성은 안방이라는 가장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협은 밖에서도 밀려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괴롭혔던 화웨이가 이제는 자동차라는 전장에서 다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화웨이의 ADS 시스템은 삼성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의 전기차 군단 BYD와 샤오펑의 혈관을 장악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10%를 이미 잠식한 중국산 전기차들이 화웨이에 눈을 달고 전 세계 도로를 뒤덮는 시나리오는 결코 머지않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술의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 공포가 더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도래한다면 어떨까요? 삼성이 막대한 돈을 들여 확보한 ADAS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조 러 전된워건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저 비싼 수업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논리보다 더 본질적이고 섬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7년 대한민국, 그리고 그보다 앞선 유럽과 미국에서 ADS 장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자신의 생명줄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 그 0.1초의 차이가 누군가에겐 평범한 퇴근길을, 누군가에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선사합니다.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하는 속도치비 판단을 내리는 정밀함. 이 미세한 수치들이 이제는 윤리와 도덕의 영역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0.1초를 더 빨리 읽어내는 눈을 가진 자가 도로 위에 생사권을 쥐게 되는 셈입니다. 과거의 자동차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나 기계적 결함 때문이었다면 미래의 사고는 알고리즘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차가 사고를 피할지 아니면 사고를 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운전 실력이 아니라 삼성이 사들인 그 차가운 칩 속의 코드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직관이 아닌 기계의 연산에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시대로 아주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마주한 당신은 여전히 그 운전석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2030년 1월의 어느 날, 당신은 새 차를 사기 위해 전시장에 서 있습니다. 딜러는 당신에게 현대차 로고가 박힌 2대의 차를 보여줍니다. 외관도 시트의 질감도 가격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딜러의 설명은 1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모델에는
삼성의 하만 ZF 통합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평생 무료입니다. 반면 저 모델은 중국산 저가형 시스템이 들어갔죠. 초기 비용은 싸지만 중요한 순간의 반응 속도가 삼성보다 0.2초 늦습니다.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당신의 선택은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이름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2조 6천원억 원을 던진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는 수고로움은 남들에게 넘겨주고 오직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권력만을 독점하겠다는 고도의 계산. 기계 제국의 황혼을 틈타 그 폐허 위에 전자 제국의 깃발을 꽂으려는 삼성의 배팅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바퀴 달린 쇠뭉치라면 삼성의 선택은 무모한 도박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전자기기라면 이것은 가장 늦게, 가장 저렴하게 들어간 마지막 생존 티켓일지도 모릅니다. 100년의 전통이 무너지고 0.1초의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도로 위에서 당신은 과연 누구의 눈을 믿고 핸들을 놓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